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화혈색소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당화혈색소라는 게 보편화가 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당화혈색소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6.5%보다 넘으면 이걸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의 어떤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평균 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이제 보통 들쭉날쭉 하잖아요. 밥 먹었을 때 좀 올라갔다가 또 공복일 때 내려가고, 근데 그 들쭉날쭉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당화혈색소만으로는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의 첫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한계점은 평균이다.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혈당이,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화혈색소가 일단은 뭐 한 6% 정도 되면은요, 얘가 126 정도 됩니다. 7%면은 평균 혈당이 154고요. 8%, 이런 게 이제 쭉 있어요. 183이고. 그래서 보통 한 30에서 32, 33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평균이다, 라는 점이죠. 이게 이제 당화혈색소가 7%가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러면은 이게 3개월 동안에 7% 154잖아요. 그럼 이 154를 기준으로 요렇게 이제 된 사람이 있고, 이걸 A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1이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이 평균 혈당이 154인데 이렇게 널뛰기를 했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당화혈색소를 측정해보면.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 더 안 좋겠어요? 이거보다 당연히 이 B, 이게 이제 훨씬 좋지 않겠죠.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저혈당이니까 이제 저혈당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고, 또 이쪽은 이제 고혈당이니까 또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되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을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의 문제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이게 평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공복혈당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간에서 이제 당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또 이제 식후혈당이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밥을 먹고 나서 인슐린의 분비가 얼마나 제대로 빨리 타이밍 맞게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평균, 게다가 이거 뭐 3개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냥 3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그 의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유추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뭐냐면 이게 이제 3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이면 꽤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수일, 며칠, 몇 주, 요 정도의 평균 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면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약효가 뭐 나타나거나, 뭐, 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환자분들에서는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조금 먼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보다 짧은 그런 수일이라든지 수주 내에 어떤,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 이런 거는 좀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당화혈색소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부정확한 경우.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적혈구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철하고 어떤 단백질의 결합체죠. 근데 이 헤모글로빈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 이제 당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당화혈색소예요. 이게 그냥 혈색소고요. 요게 혈색소고, 여기 이제 당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걸 전체를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색소 자체에 문제가 있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당화혈색소도 당연히 부정확
부정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비장을 절제했다든지. 비장을 절제하면은 이 적혈구가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서는 당화혈색소로 3개월에 뭐 평균 혈당을 보고 이런 게 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나는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 뭐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지 않겠다. 혹은 나는 이제 혈당계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얘는 평균을 나타내는 의미 정도, 게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나타내는 의미 정도가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공복이라든지 식후 혈당 이런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갖기가 어렵고 또 뭐 저혈당과 고혈당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경우 그런 걸 잡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과 함께 이제 측정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이 식후혈당이 또 이 당뇨병의 어떤 경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자꾸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너무 이 당화혈색소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당화혈색소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